일본이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휘청거림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2020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앞날에 대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에서 한국의 뒤를 쫓는 것으로 만족하던 모습에서 지금은 3배 이상 앞서 나가면서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도 처음에는 깔끔을 떨던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매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우리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염병에 대해 취약한 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000년쯤 일본의 선사시대인 조몬시대 중기의 인구는 26만 명 정도였는데 후기인 기원전 1000년쯤에는 8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함께 건너온 결핵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염병은 서기 735년의 천연두입니다. 피부에 콩 같은 것이 솟아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천연두 때문에 8세기 초에 600만 명이던 인구가 10세기 후반에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서 일본을 찾아온 것은 무기와 기독교뿐만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성감염증이 그때 일본에 함께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려고 출전 병력을 히젠에 있는 나고야성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히젠병이라는 성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일본 전체에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독이었고 딱하게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둘째 친아들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아들인 유키 히데야스가 그것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 히데는 히데요시로부터, 야스는 이에야스로부터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그 자리에서 코 모양이 왜 그렇게 이상해? 하고 묻자 히데야스는 코가 아파서 반청코를 붙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독 후유증이 이미 온몸에 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쇼군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 후계자로 히데야스를 젖히고 동생인 히데타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히데야스는 그 매독 때문에 쇼군이 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세기 일본인들의 유골을 조사한 결과 남자는 3분의 2, 여자는 3분의 1이 매독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맹렬한 매독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날의 일본인들입니다. 그 후에 쇠국은 감염병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라의 문을 걸어잠근 상태에서도 천연두나 콜레라 등이 창궐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822년 콜레라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본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큐슈 지방에서 시작되어 일본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일본에 들어온 콜레라로 밝혀졌고 코레라 또는 코로리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일본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창구였던 나가사키가 일본 전염병의 근원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근방에는 감염자들을 격리시키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1858년에는) 엄청난 콜레라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현대 일본 학자들은 그때는 나가사키에 들렀던 미국의 페리함대가 그것을 전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퍼진 콜레라로 3년 동안 일본에서는 최대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은 미국이 몰고 온 흑선이나 외국인을 경계하는 양이 사상이 퍼지는 커다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증과 사람의 이동에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지역 간의 무역이 발달하고 신사참배 등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서양인들이야말로 병원균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생각에서 확산된 양이운동을 극복하고 태어난 메이지 정부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가축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우역이라는 가축 전염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외국의 도움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째 되던 1871년, 일본을 향해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의 위험을 알려준 사람은 상해 주재 미국 영사였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우역은 시베리아를 거쳐 러시아 극동 지방까지 번져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던 전염병인 우역이 일본에 침입하면 일본 내의 가축들이 무방비 상태로 죽어나가고 사람들의 건강도 위협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일본에 있는 미국 공사관에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관으로부터 그것을 전해받은 일본 정부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죽의 수입을 금지하고 우역에 감염된 것 같은 가축들이 있다면 즉시 살처분하고 소각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본이 그런 고마움에 대해 어떤 사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당시 국제협력에 의해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교훈을 크게 받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침략 국가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환기를 잘 시키고 술도 줄여서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일본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18년에서 20년 사이에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일본을 습격했습니다. 일본에서만 2,400만 명이 감염되어 38만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한반도에서도 289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는 그런 기본적인 역사적 교훈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경기를 살리고 인기를 회복해서 정권 연장을 해보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고투 트래블을 외치면서 돈까지 대주면서 인적 교류를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전염병 역사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